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에 있어 강동구 지역 일대가 하락 전환된 상황입니다. 그 하락의 여파가 중심부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그 중심부는 어디입니까? 서울로 몰려들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 일대는 전세 가격 힘이 굉장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락 전환된 지역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하는 것보다 하락할 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처음으로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에 있어 강동구 지역 일대가 하락 전환된 상황입니다. 이미 제가 9월 추석이 끝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하고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하락의 변곡점이 찾아오는 냉랭한 시장을 목격하게 될 거고 11월 이후 겨울 시즌에 접어들면서 이젠 추운 차가운 한파가 시장을 덮치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락 전환된 지역 일대의 시장의 급변된 모습을 목격하게 될 거다라고 예전부터 강조해 드려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경기도와 인천 지역 일대는 실제 11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 전환된 지역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 지역 일대는 12월부터 하락 전환되었고 그리고 하락 전환될 지역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지금 가뜩이나 시장이 좋지 않은 이런 과정에서도 계엄령 사태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되면서 오히려 시장이 더욱더 위축되게 되었고 불확실성이 커진 시장에 심리는 크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외곽지에서부터 불어닥치고 있는 하락 전환된 지역 일대가 중심부 지역 일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시장으로 변화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락의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하락의 가속화가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 그런 시장으로 변화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지역 일대, 우리 아파트는 아직 상승되지 못했습니다. 정고점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미 제가 1년 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젠 1급지, 상급지에서는 전고점, 신고가까지 올라가되 평균 아파트 금액은 전고점의 95%에서 전고점까지 상승하게 될 거다. 그리고 2급 지역 일대에서는 1차 저항인 전고점의 90%를 돌파하고 90에서 95% 수준까지 상승하게 될 거다. 그리고 3급지 지역 일대는 1차 저항에 걸려 85에서 90% 수준의 매매 가격 상승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드린 바 있었습니다. 당연히 신축 그리고 대장주 아파트는 신고가가 나오고 전고점까지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었죠. 자, 지금 이런 상황에 갭매우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최상급지 아파트에서는 지금 거래가 실종되어 있는 상황에 매도 호가만 높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외곽지부터 하락 전환된 지역들이 크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20년, 21년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됐던 그 시기를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면 그 당시 15기 초과된 아파트는 대출이 한 푼 나오지 않았고 DSR 40%가 전부 다 적용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상급지 지역 일대에서는 대출을 받지 않았던 지역들, 그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대부분 다 현금으로 매입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값 22년부터 시작됐던 이 하락세는 급격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집값이 하락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상급지라고 지칭되어 있던 아파트에선 금세 회복을 한 그런 상황을 보시게 되었고 반대로 DSR 40%가 미적용됐던 서울 외곽적 일대 그 지역 일대에선 대출을 받아 영끌 매수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급격한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대출에 대한 부담 압박이 커져서 매도를 계획하셨던 분들, 그래서 매도 매물이 출회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노도강, 금광구 이런 지역 일대의 매물 출회 현상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시장이 지금 반등이 되었지만 이 반등된 거래가
평균 거래에 못 미치는 거래였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 번 강조해 들어왔었습니다. 평균 거래 6천 건 이상 나와야 정상적 시장인데 지금 1월부터 10월 달까지의 거래 평균을 보게 되면 4천 건이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자, 이 정도로 지금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반등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가뜩이나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매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서울 외곽적 일대선 매물이 소화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전고점까지 올라가지 못한 상황으로 전개된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외곽지부터 심리가 급변하면서 매도 매물을 더욱더 출회하고 또 수요가 증가되었지만 이 증가된 수요가 집값 상승된 금액을 잡는 게 아니라 집값이 조정되고 하락 전환된 집을 매매하는 거래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 것 뿐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외곽지부터 하락 전환된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이젠 이 외곽지에서 중심부 지역 일대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을 이젠 겨울 시즌에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대세 하락장이 찾아오는 시기, 제가 1차 하락장과 2차 하락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2차 하락의 대세 하락장, 그 시기에 지금 23년 1월부터 대출이 전부 다 풀려서 강남 지역 일대 최고가 아파트를 잡았던 분들의 매도 매물이 지금의 서울 외곽지 지역처럼 매물이 쏟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화가 되지 않아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가격이 눌려있는 그런 시장의 시기를 여러분들은 추후에 목도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런 현상들이 이젠 발생이 될 거고,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집값의 추이를 대부분 상승을 주장하는 분들의 논거에서 박근혜 정부의 탄핵 전에 불확실성이 확대돼서 잠시 조정을 받지만 탄핵된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집값이 폭등하게 되었다. 이런 지금 논거를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자,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예컨대 탄핵이 되었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시장을 보게 될 경우에, 만약에 탄핵 전에는 지금처럼 이 전국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에 거의 무정부 사태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이런 상황에 심리가 위축돼서 수요가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런 수요 심리 저하와 수요 급감으로 인해 매물이 적체되면서 가격 하락세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만약에 탄핵이 끝나고 새 정권이 들어오게 될 경우엔 다시 안정을 확보되는 정권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본격적 상승이 이어진다, 이런 논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장세의 흐름에 따라 가격이 동조화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앞으로 상승장으로 접어드는 시점에 새 정권이 들어오게 될 경우 다시 집값은 상승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락으로 전환되는 하락장에 만약에 새 정권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장세의 흐름에 따라 매매 가격이 똑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젠 2015년부터 시작됐던 대세 상승장 시기는 이미 21년도에 마무리를 했고 22년부터 하락 주기로 접어드는 시기가 찾아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을 한번 보게 되면, 자, 2010년부터 지금 이게 0%입니다. 자, 이 0%에 하회되는 수치들이 계속 나왔죠. 이걸 하락주기라고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락주기가 2013년도까지 계속 이어져 왔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을 하면서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폭이 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탄핵이 2016년 3월달 요 초반부터 탄핵이 시작되었는데, 그리고 새 정권이 이때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따라서 탄핵이 시작된 시점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격 하락세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새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큰 폭으로 상승되기 시작했다. 이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 매스컴 여러 가지의 영상들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하락 주기가 아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던 시기는 상승 주기에 들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상승 주기. 그 주기에 맞춰서 집값이 상승된 것 뿐이지 탄핵이 끝나고 새 정권이 들어오니 가격이 상승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이 시기에 집값이 잠시 조정을 봤었죠. 이거는 11월 3일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작이 되면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또 전매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의 규제 정책들을 발표했던 시기였습니다. 자, 요 발표된 시점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본격적으로 집값이 조정 본 이후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상황이죠. 또 2017년 파리 대책이 나오고 나서 또 일부 조정 하락이 찾아왔지만 그 이후에 또 다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자, 제가 누차 여러 번 설명하죠. 하락기에도 어떻게 됩니까? 반등을 하면서 하락한다. 상승할 때도 하락을 하면서 상승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 왔었죠. 따라서 중요한 게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가격이 동조화되는 것 뿐이지 탄핵이 무조건 끝난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가격이 폭등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2015년부터 지속되어 왔던 상승 주기는 이젠 하락 주기로 넘어온 상황이고 지금 잠시 일시적 반등이 일어나는 건 하락 주기의 반등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 다시 재차 하락을 하게 되는 2025년 시기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및 비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40제곱미터 이상 된 면적 기준에서만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다 전부 다 집계를 해봤습니다. 자, 10월달, 11월, 12월달 기준에서 보게 되면 자, 10월달 이건 취소 거래량은 미포함된 집계입니다. 총 3,390판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10월, 11월 달에는 2,210건이 되었습니다. 아직 지금 12월 10일이니까 30일까지의 집계가 남아있겠죠.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기준에서 보면 약 한 15% 정도의 감소폭이 나오고 있다. 지금 11월. 그리고 12월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지금 거의 뭐 한 달 20일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실거래 기한이 한 달인 점을 감안했을 때 아직은 좀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기준에서 보더라도요. 거의 11월에 거의 뭐 반토막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거래가 완전히 급감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될 거다. 자, 일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9월달에 거래가 급감했습니다. 그죠? 8,800건, 9,000건까지 올라갔던 거래가 9월달에 갑자기 확 떨어지면서 2,800건 요 수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거래가 급감했죠. 자, 이거는 추석 연휴가 껴져 있어서 급감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10월달에 본격적으로 거래가 증가될 거다. 실제로 10월달은 9월달보다 거래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젠 10월달에 거래가 증가되었으니 이젠 본격적 11월 이후부터 상승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11월달은 오히려 10월달보다 약 10%대 이상 거래가 급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0월달에 거래가 많았던 이유는 소폭 많았던 것 뿐인데 그건 9월달에 연휴가 6일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10월달보다 9월달이 거래가 더 적어야 정상적이죠. 그리고 10월달은 거래가 9월달보다 많아야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10월보다 11월달에 더욱더 증폭돼야 맞는 거지만 거래는 더 15% 이상 급감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추세 방향이 지금 매매 수요자가 거의 줄어들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6억 이하 기준에서 보게 되면
17.3%였습니다. 총 합계의 17.3%. 근데 11월 달에 비슷합니다. 17.7% 비중이. 근데 12월 달 아직 많이 남아져 있지만 지금 일단 총 합계 87건 대비해서 지금 거래된 비중을 보게 될 경우에 약 28.7%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이 기준을 봤을 땐 지금 10월달, 11월달보다 12월달에 거래 비중이 더 많다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의 상황에서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9억 이하를 봤을 때 비슷합니다. 15억 이하를 봤을 땐 오히려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죠? 12월 달에 24% 줄어든 모습. 30억 이하도 좀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죠. 18%. 30억 초과는 지금 뭐 거래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거래가 초고가 아파트에선 거의 급감된 상황이다. 실종된 상황이다. 반대로 6억 이하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늘어났다. 이 얘기는 지금 6억 원 이하, 특히 9억 원 이하 우리 신생아 대출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대출을 받아 들어가신 수요가 많아졌다라고 보셔야 되고 6억 원 이하 서울 아파트 사실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 비중은 우리 외관으로는 빌라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보여지지만 아파트로 등기된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규모 면적의 주택에서 거래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주간 매매 가격 증감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달 말, 8월달 말, 9월달 말, 10월달, 11월달 말, 12월 2일 기준에서 한번 봤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말에 이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게 지금 이 보신 해당 월 중에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시기를 색칠한 겁니다. 반대로 초록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곳은 0.03% 이게 주간 매매 가격 증감률입니다. 주간 매매 가격에서 0.1%가 나오면 엄청나게 폭등된 거다라고 보셔야 되고 0.5%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상승되고 있다. 그리고 0.03% 이하인 경우에는 상승의 힘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증감률이 0.03% 이하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적으로 봤을 땐 서울은 0.28%, 대부분이 전부 다 0.3% 기준에서 큰 폭으로 폭등을 했었죠. 엄청나게 폭등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은 얼마입니까? 0.04%가 나옵니다. 힘이 굉장히 약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폭이 둔화된 거는 하락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상승폭이 둔화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와야 하락되는 게 아니라 이 상승의 폭이 둔화되는 거는 그만큼 하락된 지역, 하락된 아파트가 굉장히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지금 동대문구 0.03%, 중랑구 0.03, 강북구 0.01, 그리고 노원구 0.02, 그리고 도봉구 0.02 이렇게 해서 지금 외곽적 일대의 힘이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은평구도 마찬가지, 또 서대문구, 또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또 동작구, 관악구, 그리고 송파구 이 지역도 힘이 엄청나게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송파구는 0.55% 진짜 대폭등을 했던 시기였는데 0.03% 엄청나게 둔화된 거다. 그죠? 이제 하락을 앞두고 있는 지역들이라고 보셔야 되고 강동구는 마이너스 0.02%로 처음으로 하락 전환된 지역입니다. 자, 경기도도 마찬가지 0.12%까지 큰 폭으로 폭등하다가 지금 0%로 거의 하락 전환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 과천 0.4%, 대부분의 경기도 지역 일대, 중심부 지역 일대도 대부분 0.2에서 0.3% 폭등을 했었죠. 자, 그러다가 성남 수정구 지역 일대
그리고 의왕시 지역 일대, 또 용인시 지역 일대, 또 수지구 지역 일대 이런 지역도 지금 힘이 굉장히 약해졌고 군포와 또 안성, 또 용인 처인구 이 지역은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자, 경기도도 어땠습니까? 외곽지가 지금 마이너스로 미리 전환되었고, 그죠? 그리고 힘들도 외곽지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원 지역 일대에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오정구, 또 안산 단원구, 시흥, 또 광명, 화성, 오산 이 지역 일대도 힘이 엄청나게 빠져 있는 상황이다. 또 평택은 지금 마이너스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남양주, 하남, 광주, 이천, 여주, 김포, 고양, 덕양구, 일산 동구, 일산 서구, 파주시, 또 동두천, 양주, 의정부 이 지역 일대도 지금 현재 전부 다 하락 전환된 지역들이죠. 또 구리도 하락 예정된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외곽지, 경기도 지역 일대에서는 외곽지에서 이미 하락 전환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11월부터 하락 전환된 지역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중심부로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 지역 일대도 지금 보시면 전부 다 하락 전환된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수도권에서 봤을 땐 외곽 지역 일대부터 하락 전환되고, 그죠? 그 하락의 여파가 중심부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그 중심부는 어디입니까? 서울로 몰려들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의 1급지 가장 대장 지역 일대로도 지금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가격 증감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부분이 0.1% 이상 굉장히 높은 전세 가격을 보여왔었습니다. 자, 서울은 0.17%까지 폭등을 했는데 12월 2일 기준에서 0.02% 힘이 굉장히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일대는 전세 가격 힘이 굉장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락 전환된 지역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성동구 지역 일대 그리고 동대문구 이 지역 일대는 지금 하락 전환된 지역 일대이고요. 또 성북구와 강북구 또 종로구 이 지역 일대는 하락 전환 예정된 지역 일대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은평구 또 동작구 이 지역 일대도 하락 전환되었고요. 또 송파구와 강동구도 하락 전환된 지역입니다. 자, 또 우리 서초구 지역 일대, 또 영등포, 금천, 구로, 양천구, 또 마포구 이 지역 일대도 힘이 엄청나게 빠져 있다. 그래서 지금 전세도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2025년 전세 가격 약세, 매매 가격 하락세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25년도 초에 전세 가격도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재계약, 계약 갱신을 청구한 수요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자, 그리고 경기도 지역 일대도 안양, 만안구, 동안구, 그리고 수정구, 또 의왕, 또 용인시, 또 기흥구, 용인시 기흥구 이 지역도 힘이 엄청나게 빠져 있는 상황이고 하락을 앞두고 있는 지역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안성, 또 처인구 지역 일대도 지금 하락으로 전환된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수원의 팔달구, 또 오정구 이 지역도 힘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광명, 또 평택 이 지역은 하락으로 전환된 지역들입니다. 또 이천 지역도 하락으로 전환되었고요. 광주 지역과 또 김포 지역 일대, 일산 동구, 또 파주, 포천, 동두천, 또 의정부 이 지역 일대도 힘이 대폭 낮아진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인천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인천도 지금 인천 중구 지역과 또 부평구, 서구 지역 일대는 하락으로 전환되었고 또 남동구, 또 미추홀구, 동구 지역 일대 그리고 인천 전반적인 지역 일대가 전부 다 힘이 전부 다 빠져 있는
상태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부동산의 하락세가 이미 ING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고 이젠 외곽지에서부터 천천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와 인천 일대는 지금 일부 외곽지는 전부 다 하락으로 전환되었죠. 이런 상황에 중심부, 경기 중심부와 또 서울 외곽적 일대로도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서울 외곽적 일대도 하락으로 전환이 돼서 중심부로 들어오게 된다면 중심지역, 상급지역 일대의 아파트 가격도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시장으로 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제가 매도인의 호가가 왜 이렇게 고소하고 있고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전부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건데 너무 조급하게 뭐 당장이라도 지금 뭐 폭락해야만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값이라는 건 서서히 하락하거나 서서히 상승하는 거지 단 한순간에 갑자기 폭등하고 폭락하는 게 아닙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를 잘 기다리실 필요가 있는 거고 또 매도하실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매도를 하락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매도 타이밍을 또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 또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젠 하락이 오는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겁니다. 흥미를. 지금 시장이 또 갑자기 너무 변했고 또 여기에 그냥 관망하는 상황이고 지금 사면 안 되는 시장이니까 그냥 넉놓고 아예 그냥 본업하고 가정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런 시장을 잡을 수 있냐. 우리가 한시라도 시장에서 눈을 떼는 순간 흐름을 여러분들 전부 다 놓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하락하거나 정체될 때 오히려 시장에 더욱더 집중하고 왜 시장이 이렇게 정체되고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그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집값이 떨어질 때 매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그냥 아예 그냥 손 놓고 방치하고 방관하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하는 것보다 하락할 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하셔야만 합니다.